안녕하세요, 모닝 티목입니다. 앞으로 좀 더 가벼운 말투로 가볼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은 식탁 물가 끝판왕 라면 가격 상승 가능성인데요. 이걸 뽑아온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식탁 물가에 직격탄이 되는 모습이나 그런 양상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식탁 물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부터 영향이 날아올지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라면 아시죠? 라면 참 맛있는데요. 전 최근에 열라면을 먹고 있는데, 함유는 한국에서 라면이나 과자, 빵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식물성 유지 상품인데요. 식물성 유지라는 말이 어렵다면 말 그대로 식물로부터 얻어낸 먹을 수 있는 기름, 즉 식용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콩기름인 대두유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름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정용보다는 판매 상품인 라면, 과자, 빵에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엌보다는 구입한 인스턴트 식품 또는 빵의 후면에 적힌 영양성분표에서 발견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라면의 성격을 생각하면 과자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기름인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세계 파묘 물량의 50% 이상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파묘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이곳에서 수출을 끊는다는 건 세계 공급량 중 50%가 줄어든다는 의미죠.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완화, 공급망 혼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식용유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초까지 인도네시아의 식용유는 40%나 가격이 상승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주된 요리법은 식용유가 필수로 국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혔죠. 여기에는 대두유에 쓰일 대두, 즉 콩의 생산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감했고, 캐나다도 가뭄에 시달린 상태인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세계적인 날씨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흑해산 해바라기 씨유도 구매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시장에서는 팜유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딴 거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안 그래도 부족한 대체제의 가격도 다시 뛰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팜유의 대체제인 대두유는 또다시 4.5%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도 했죠. 즉 죄다 기름이 비싸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한국도 라면, 과자, 빵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물가에 큰 타격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라면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고 소비기한은 8개월, 더해서 14개월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놔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를지는 아무래도 지켜봐야겠지만 식탁 물가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물가와 관련된 세계적인 이슈 전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뽑은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 영향, 이제 체감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이슈를 뽑은 이유는 한국, 미국 모두 금리 인상이 지속이 가시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금리 인상이 미친 영향을 알아보면 앞으로도 어떤 방향의 영향이 지속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돈 빌리기 쉽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말이죠.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8개월간 4회 1%포인트만큼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미국은 2022년 3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서 3년 3개월 만에 0%대 제로 금리 시대를 종결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상이 투자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주는 영향 하나를 알아볼까요? 현재 4월 말이기 때문에 투자시장에서는 2022년 1월 3월까지인 1분기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 등의 5대 금융지주사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5조 2362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4조 5691억 원에 비해 14.6%나 증가했습니다. 바로 경영하고 있는 은행 부문에서 이자 수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증권사는 투자시장이 무조건 상승할 것이란 기대보다 금리 인상과 미국의 야금적 긴축, QT라고 하죠. 물가 상승 불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감이 더해지자 주식 거래가 감소하면서 거래할 때마다 받는 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예를 들어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1분기 한국 증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약 20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40.7%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서는 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의 미소가 보이는 듯하고, 증권사는 증시 하락 압력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증시는 뭐죠? 예측 시장이죠. 지금은 이미 이 이슈로 사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기에 입사해서 금리 인상기를 겪게 될 은행 신입분들이 황금기다 정도? 네. 반대로 증권사는 금리 인상기 무슨 상품 팔아야 되는지 면접 질문 대비하셔야겠죠. 그럼 대출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들의 빌린 돈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발표 기준 2021년 이자 부담 규모는 61조 원인데요.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대출 이자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갚아야 될 이자가 16만 4천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니 조금 적어 보이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동일하게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 규모가 3억이라면 기존 4% 금리에서 5%로 상승했다면 매년 약 300만 원 이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현재까지 금리
금리 인상만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국내 대출의 70% 이상은 변동금리니까 꽤 많이 금리 인상 영향권에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인데요. 여러 예상이 있겠지만 미국의 빅스텝까지 고려하고 미국보다 금리를 많이 줘야 하는, 보통은 한 0.5%포인트 정도 미국보다 높은 게 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한국이 미국보다 이자율이 높아야 한국에 맡길 테니까요. 자, 이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약 2.86%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정도의 예상이긴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낮춰서 2.25%나 2.5%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부터 0.5%포인트나 1%포인트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니, 투자 시장에서 풀린 돈이 급속히 얼어붙는 것은 특별히 상황이 여기서 호전되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주의해야 될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꼽은 이슈 2개, 인도네시아 세계 50% 담당 파묘 수출 중단이랑 두 번째 금리 인상과 금융업계 그리고 대출 부담 현실 알아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주말 통해서 꼽을 것들 많이 하다가 아쉽게 탈락된 것들도 많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티묵 모닝이었습니다.